안녕하세요. 네, 프로젝트 자바 코믹스에서 발표를 맡게 된 조장 최상기라고 합니다. 네, 발표할 차례고요. 분석, 설계, 규정, TD 순으로 설명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기획 의도 및 개발 목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웹툰 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기획하기에 앞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제 웹툰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서 웹툰 사이트의 시장 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웹툰 사이트 제작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웹툰 사이트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모바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응형으로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소비자가 기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바 코믹스라는 웹페이지를 개발함에 있어 그 목표로 삼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복잡하지 않는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바일 환경의 소비자를 위해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웹툰 정보랑 회원 정보를 이제 동시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썼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 동안 이제 저희가 어떤 차례로 계획을 했고 계획을 이행해 왔는지 타임테이블이고요. 각자가 이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역할 분담을 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웹페이지를 개발할 때 사용한 개발 도구들, 협업 도구들이고요. 자바 스트링은 물론 이제 웹 퍼블리싱에 사용하는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도 사용을 하였고 카카오 API나 GitHub까지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클래스랑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관계도입니다. 지금 총 9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요. 하나의 테이블만으로 이제 웹페이지 제작을 한 게 아닌데 여러 테이블을 합적으로 활용해서 웹페이지 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회원정보 테이블이고요. 그것 외에도 이제 고객 게시판, 웹툰 테이블, 웹툰 내부에 있는 1, 2, 3화 같은 에피소드 테이블 등을 따로 만들었고 각각의 테이블이 연동해서 웹툰의 좋아요와 조회수 계산을 했고요. 키워드나 장르 등도 이제 구현을 해 놓아서 검색 기능도 할 수 있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웹툰의 그 회차 에피소드 정보랑 그 에피소드에 있는 댓글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연동되도록 해서 삭제 연동을 이제 PK, FK 연결을 하였고 저희들이 이용할 때 좋아요, 싫어요 개수를 표현하였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제 캐시 내역이나 최근 감상 작품 등도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여러 개의 복합적 테이블을 활용하여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클래스 다이아그램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만든 웹툰 사이트를 이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 시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저희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화면이고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은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 로그인 창에서 회원가입 페이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이메일 등등 전부 다 빈칸이 있으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유효성 검사를 하였고요. 아이디 중복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에 따로 두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 칸에서 이제 포커스가 됐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와 비교를 해서 중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되는 이메일로 메일 인증을 위해 인증번호를 메일로 보내게 하였고, 지금 그 인증번호를 받아 회원가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지금 일부러 틀렸는데, 틀릴 경우에 이렇게 회원가입이 안 되고요. 인증번호까지 완료할 경우에 회원가입이 이렇게 완료되게 됩니다.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긴 자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제가 방금 전에 회원가입할 때 이제 화면이 좀 멀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름을 긴 자막으로 설정을 했고, 그때 설정한 아이디로 이제 회원가입이 됐고, 로그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제 회원 정보를 불러야 여기 이제 이름을 띄운 거고요. 회원이 갖고 있는 캐시 또한 표현이 돼서 지금은 0원이긴 한데, 또 밑에 있는 숫자가 회원이 갖고 있는 캐시도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겁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다음에 회원 정보 수정 또한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회원 탈퇴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로그아웃을 한 뒤 이번에는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름이 최상기로 바뀐 게 보이실 텐데, 제 카카오 아이디로 들어가서 카카오 아이디 API로 받은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뒤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 이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띄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캐시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대로 불러온 거고요. 이게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비밀번호가 되게 길게 되어 있는 저게 비밀번호 암호화를 한 거거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회원가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 2, 3, 4로 그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원가입을 할 경우 1, 2, 3, 4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게 아닌 암호화가 돼서 들어가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로그인할 때도 그 암호화된 걸 복구화해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메뉴에서 사업자 정보를 누르면 이제 지도가 뜨게 하였고요. 다음은 고객센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센터를 이렇게 게시판 형식으로 구현을 해놓았는데, 그 게시글을 쓴 사람이 비밀글로 설정할 경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밀글입니다 라는 제목을 뜨면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고요. 마찬가지로 게시판 글을 보려고 클릭을 해도 제목이랑 내용이 비밀글입니다만 뜨고 내용을 볼 수가 없게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고객 게시판을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글로 설정했을 때 관리자 아이디는 목록에서는 비밀글입니다가 뜨면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리자는 안에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놓았고요. 관리자는 본인이 쓴 글이 아니어도 글 삭제가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다시 새로운 아이디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객센터에서 글 쓰는 거 보여드리고, 비밀글을 설정을 하고 글 저장을 하게 되면은 자신이 쓴 글일 경우 저렇게 비밀글이어도 비밀글이라는 제목이 안 바뀌고요. 자기가 쓴 글은 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글 수정 버튼도 만들어놔서 이제 글 수정도 가능하게 해놓았고요. 마찬가지로 글 삭제도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할 경우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렇게 웹페이지에 띄우게 해놓았고요. 작성자랑 글 제목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웹툰, 요일별 웹툰이랑 웹툰들이 보이는 웹툰 목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웹툰을 다 넣어놓고 그 웹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그 요일 컬럼을 따로 줘서 요일별로 분류하여 웹페이지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 요일 컬럼의 완결을 따로 만들어놔서 완결 웹툰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웹툰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상세 웹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웹툰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 웹툰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 웹툰 타이틀을 불러와 그 웹툰 타이틀에 알맞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고요. 대표로 하나만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웹툰의 경우 아비무쌍이라는 타이틀의 제목을 갖고 있는 웹툰이고요. 그 밑에 이제 작가 이름, 장르, 그리고 조회수와 좋아요 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회수와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 하나의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조회수와 좋아요를 전부 합쳐 이 웹툰 전체 좋아요와 조회수가 나오도록 했고요. 그거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무료 마크가 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그 무료 마크가 없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무료 마크가 없는 거는 유료 에피소드로서 따로 이제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작품 정보로 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 에피소드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온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타이틀이랑 뭐 줄거리 그리고 키워드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놔서 그 키워드를 통해 이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을 아래에 뜨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사한 작품들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이번에 에피소드 안으로 들어가서 한 화를 어떻게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에 이제 작은 소메뉴가 있는데 이게 다음화 버튼과 이전화 버튼을 구현을 해 놓았고요. 저 말풍선 모양은 댓글 창으로, 그리고 저 목차는 다시 목록으로 돌아가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목록에서 웹툰을 보시고 난 후에 아래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유사한 작품들 뜨게 해 놓았고요. 좋아요와 댓글 창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엄지 마크를 한 번 누르면은 좋아요가 올라가게 하였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그 좋아요가 취소가 되면서 다시 그 0으로 되게 올라가게 취소가 되게 설정을 해 놓았고 이것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이 돼서 여기서 자기가 누른 좋아요 숫자에 따라 총 좋아요 숫자가 바뀌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댓글창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댓글창은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좋아요 순으로 정렬을 시킬 수도 있고 최신 순으로도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도 물론 가능하고요. 댓글에도 좋아요랑 싫어요 등을 구현을 해서 이제 아까 이제 엄지 마크랑 마찬가지로 한 번 누르면 좋아요가 올라가고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되는 형식으로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댓글에다 답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고 답글에 좋아요와 싫어요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쓴 글은 삭제가 가능하고요. 답글을 삭제할 경우에는 이제 답글만 삭제가 되는데 가장 첫 댓글을 삭제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답글까지 전부 삭제가 되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랭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웹툰들은 그냥 단순하게 웹툰을 나열한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높은 것부터 위로 올라가게 설정을 해놔서 나열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메뉴를 보시면 이제 전체 메뉴 말고도 판타지, 로맨스, 모협 등이 있는데 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설정된 장르를 통해서 장르를 기준으로 나눠서 다시 좋아요 순으로 나열해서 랭킹을 표현했습니다. 로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맨스 장르만 뜨게 되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좋아요를 누를 경우 전체 좋아요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기능을 구현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좋아요가 22라고 써져 있습니다. 조회수는 154고요. 지금 방금 선택한 웹툰에 에피소드로 들어와서 좋아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숫자가 지금 23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23은 각 획차에 있는 좋아요의 수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좋아요 수를 합한 값이 여기에 뜨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합한 좋아요 수를 기준으로 랭킹이 매겨져서 아까처럼 이제 좋아요가 높은 순으로 랭킹이 보이게 구현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방금 작품의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좋아요 개수가 달라져서 등수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열무 알타리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3등이었는데 제가 좋아요를 한번 클릭함으로써 이 열무 알타리 좋아요 수가 빙수 통수보다 많아졌고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3등인 작품에 들어와서 작품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요 숫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랭킹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3등이었던 딩스 뚱수가 2등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아까 이제 무료랑 유료를 구분을 해 놓았는데 그 유료 웹툰을 구매하기 위해 캐시를 충전을 하고 구매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 마크가 없는 에피소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유료 회차를 클릭할 경우 이렇게 이용권 구매 창이 뜨게 되는데 지금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 캐시가 12,800 캐시가 있다는 게 여기 떠 있고 이 에피소드 하나를 구매하는데 200원이 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보유 캐시가 200원보다 적을 경우 구매가 안 되게 되고 유효성 검사를 하였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충전을 하고 싶을 경우 위에 충전 버튼을 누르면은 충전 페이지로 따로 넘어가게 해놨습니다. 임시로 3,000원만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화면에 안 비치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완료하고 나면은 결제가 완료되고 캐시가 충전되게 됩니다. 유료 에피소드 다시 클릭해보면은 보유 캐시가 아까 전에 비해서 3,000원이 늘어난 15,800 캐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매가 완료됐고요. 안 들어가는 에피소드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에피소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캐시가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충전했을 때는 15,800 캐시가 있었지만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보는데 200원을 소모했기 때문에 15,600 캐시가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 페이지에서도 캐시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했던 충전했던 캐시나 에피소드를 샀던 캐시 모두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캐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캐시 충전에 3,000원 한 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무쌍을 200원 주고 산 것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이렇게 검색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검색창에다가 단어를 쓰고 저 돋보기 모양을 누르게 되면 그 단어와 연관된 작품이 뜨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레벨업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작품이 뜨게 된 경우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이 웹툰의 제목뿐만 아니라 로맨스 같은 장르 혹은 지금 현문이라고 적은 건데 이게 작가 이름이거든요. 작가 이름을 검색을 해서 작품이 뜨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키워드로 했던 키워드의 일부 단어를 검색해도 그 검색 결과가 뜨도록 해놓았습니다. 지금 반전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아마 저 작품들의 키워드는 이제 반전적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보관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툰 사이트라서 웹툰 사이트는 이제 자기가 최근에 본 웹툰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구현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글씨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아이디님은 이제 웹툰 제목이 뜨고 아이디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아이디로 무엇을 봤는지가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거를 설정해 놓은 이유가 밑에 이제 최근에 본 것과 유사한 작품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정을 해 놓았고요. 지금은 사귄 건 아닌데라는 제목이 떠 있습니다. 최근에 본 작품에 이제 사귄 건 아닌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귄 건 아닌데라는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아래에 뜨게 따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추천하는 웹툰들이 달라집니다. 이제 랜덤으로 자기가 최근에 본 작품들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틀이 뜨게 해 놓았고 그 작품과 유사한 작품들이 새로 뜨게 됩니다. 방금 전에 사귄 건 아닌데 했을 때랑 이제 다른 웹툰들이 떴죠. 이건 딩스뚱스로 바뀌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물을 기준으로 아마 추천이 됐을 거예요. 최근에 본 작품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구매했던 작품들도 이렇게 따로 볼 수 있고요. 자기가 구매한 거나 봤던 거나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강조드렸던 그 모바일 환경에서 이 웹사이트를 봤을 때 반응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페이지이고요. 화면 크기에 맞게 웹사이트가 디자인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5로 설정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인 거고요. 메뉴 구현이나 페이지 구현을 해 놓았고요. 아까 유일적으로 있었던 웹툰 페이지입니다. 그 웹툰 페이지를 이제 모바일로 봤을 때는 이런 화면으로 보이는 거고요. 기능도 문제없이 지금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따라서 웹사이트 디자인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툰 클릭했을 때 에피소드 페이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로 문제없이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에피소드 하나를 클릭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웹툰을 모바일로 보다 보니까 모바일 반응형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기능은 이제 컴퓨터로 하나, 이제 모바일로 하나 문제없이 돌아가도록 구현을 했고요. 웹툰 창뿐만 아니라 댓글창도 모바일로 보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방금 전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모바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핸드폰으로 보게 될 경우는 이제 이런 화면으로 보이게 될 거로 이제 될 거를 저희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볼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도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만들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웠고 다음 프로젝트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부상 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형 맵이 저희가 여기 신경을 되게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하나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태블릿이라든가 다른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로도 보는 것을 상정해서 좀 더 다양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이제 소통과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게 소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류를 잡는 것도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소통을 할 경우에 좀 더 쉽게 오류를 잡고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초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성의 중요성을 매우 많이 느꼈고요. 처음에 구성을 잘 해놓고 계획을 상세하게 짜놓을수록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